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피고인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는 뭐 웃으면서 그 담소는 장면까지 비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친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특검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의 영장재판부가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영장재판 담당 판사도 그 CCTV 내용을 봤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영장 기각을 했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저 재판에 어떤 국민의 그 공감과 거리가 먼, 상식과 거리가 먼 이런 그 재판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법원의 영장 재판 부분들도 국민의 어떤 상식 또 건전한 법감정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좀 뭔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은 장관님께서도 좀 법무부 차원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장관님, 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 등 이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에 위법하고 부당한 진술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감찰 착수를 지시하였다라고 지난 9월 17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 감찰 경과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그 대검에 저희가 그 감찰 지시했고요. 대검에서 서울 고검에 지시해서 서울 고검에서 인권 침해 TF를 구성해 갖고 지금 감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그리고 그 뭐 수용자 2명의 진술, 또 교도관들의 진술, 그리고 쌍방울 측이 그 연호에 육회를 구입했던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 여러 증거들,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그 3인에 대한 조서도 작성하지 않는 자준 소환, 그리고 동시 소환, 이런 내역들을 보면은 저는 결론을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얼마나 검찰, 감찰팀들이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서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찰부가 단순히 뭐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 이걸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수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예.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저 교정본부장 직무대행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반장입니다. 직무 대리를 맡아서 고생 많으시죠?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사태, 이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특수검찰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교정본부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그런 부당한 그 어떤 행태를 오랜 시간 반복을 하고 200번 넘게 부르고 동시 소환을 하고 연회 파티를 하고 진술 세미나를 할 때 왜 교정 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한거한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몇 명 더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만은 그래봐야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교도관들이 함께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공직자 마인드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 불법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담당 검사들도 물러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그런 아쉬움을 저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차제의 출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 구치소는 또 하나 문제가 이화영 피고인 재판부가 진술 조작 세미나가 있었다는 그 주장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이분들에 대한 출정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끝까지 거부를 했고 2심에서는 일부만 한 사람에 대해서만 냈고 공범들에 대한 기록을 다 내서 진술 조작 세미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결론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법원이 요청하는데 법률 규정도 무시하고 이런 방조하는 행태를 교도관들이 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이 출정 일지 같은 경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 1심에서는 아마 제출을 안 했고 2심에서는 일부 한 사람만 제출을 해서 이런 진술 조작의 행태가 제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교도관들도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불법적인 수사에 방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정직 공무원들 교육을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의견도 좀 제시도 해주시고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위임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대검에 근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 일부 검사실에서 참여 수사관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예, 반부패 일부 수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도 관여를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국힘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남욱 변호사 측이 2021년에 유동규 씨에게 6억 원을 제공했는데 그 돈을 유동규 씨가 사용했느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검찰이 김용을 엮어내기 위하여 유동규의 죄를 덮어주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규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석방된 20일 전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정을 했습니다. 또 본인 검사실에서 부른 거죠? 본인이 근무하는 검사실. 저희 검사실도 있었고 다른 검사실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에 조서가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위법한 조사를 한 셈이죠. 조서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면담 보고라는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요. 형사소송법은 또 수사준칙 26조 이것에 따르면은 명칭을 불문하고 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그것도 모릅니까? 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24시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오갔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업무적으로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면담 조사 보고서를 우리 증인이 작성하셨어요. 예, 검사와 같이 면담을 진행을 했고 그에 대한 작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았던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길래 조서도 작성 안 하고 면담 보고서는 매우 짧게 작성이 돼 있을까요?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거기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입니까? 조서 작성 여부나 면담 보고서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 소관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면담 보고냐 아니면은 그날 조서를 작성하냐는 검사의 판단이라 제 이겁니까?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검사의 판단이다. 수사관인 증인의 판단 사항이 아니고 저의 판단 사항은 아닌 것으로 주인 검사의 생각합니다. 판단 사항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서 작성 의무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회유, 압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조차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이 유동규 등을 회유한 그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다음 날 유동규를 바로 석방을 해줬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즉시 석방과 추가 기소 면제를 약속하고 회유 진술, 조작 진술을 받은 다음에 바로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석방과 체포가 둘의 막교환처럼 이루어지고 하필이면 그 협조 진술을 받기 전에 이런 면담 조사 보고서로 대체한 이유조차 작성하지 않는 간단한 면담 보고서만 3번 연속 작성이 됐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면담 보고서나 조서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마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동규에 대한 석방은 아마 법원의 구속 만기에 따른 그런 석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네, 지금 직급이 사무관 승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승진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유동규 씨 조사 과정에 본인이 직접 참석했습니까?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분 검사와 단둘이만 있게 비켜준 적도 있습니까? 100% 함께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잠깐 뭐 화장실 간다거나 그런 잠깐 뭐 업무적으로 이석을 하는 경우도 1, 2분 사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자료를 비운 적도 있었군요. 조사 중에 아니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자료를 비운 적도 있다는 뜻이군요. 비웠다기보다 예, 그렇습니다. 조서가 아닌 그 짧은 면담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데 그 면담 보고서로 대체하고 작성하는 그 과정 이 부분은 증인이 홀로 결정한 것입니까? 검사가 관여한 것입니까?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면담 보고서 내용은 검사가 가피를 했습니까? 면담 보고서 내용, 면담을 서로 같이 하는 과정에서 주로 검사가 작성을 하고 알겠습니다. 검사가 주로 했군요. 예. 증인은 그동안의 그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길게 사흘간 면담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전에도 유동규 씨 말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특별 승진 사유 예. 어떻습니까? 이 유동규 씨 진술을 이끌어낸 공적, 검사의 공적인지 증인의 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따로 명예 문제가 있어서 따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특별 승진을 했던 그 사유를 보면은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 상대로 진술 유도 및 자백 진술을 확보했다. 이 내용이 주요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진술을 유도했다고 했었을 때 피의자는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동규를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수사 업무를 종사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를 그 뇌물 공여죄로 기소해야 하는데 뇌물 수수죄로 잘못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잘못되었다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일부를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무죄를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동규 씨를 일부러 봐주기, 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지금 법조계에서 평가받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저로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